안녕하십니까. 음, 지브리의 천재들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한참 재밌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지브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나 월령공주, 하울의 움직이는 손 등 이런 거에 좀 옛날부터 제가 좀 매료돼서 일부러 그 불법 상영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90년대 거기 가서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월령공주는 제가 한 10대 초기 뭐 거의 중딩 때 그때 접해였고 그 웅장함에 많이 매료됐습니다. 꽝꽝꽝 거리고 그 주인공이 활을 쏘고 달리고 거기에서 괴물이 나오고 멧돼지 괴물이 나오고 그런 게 정말 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뭔가 이제 모험을 하거나 이제 악을 처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월령공주 같은 경우에는 악을 처단하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악이라기보다는 선과 악이 대결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연과 인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화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월령공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것도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월령공주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이런 측면이 대단히 인상적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옛날 설화를 바탕으로 했는 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때도 여러 가지 매체에서는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월령공주처럼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게 월령공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전통 설화가 아니고 어디까냐 홋카이도의 아이누족의 설화를 사용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누족 같은 경우에는 일본 민족주의에서 탄압을 받았는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 더 신경을 써서 자기가 그거를 세계적인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월령공주는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인상적이에요. 그렇게 지브리를 좋아하고 매료되다 보니까 이번에 지브리의 천재들이라는 책을 책이 나와서 아주 관심 있게 봤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지브리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브리의 천재들이란 책을 지금 제가 책을 종이책으로 못 사고 이북으로 사가지고 지금 읽어봤습니다. 재밌어요. 어떤 면에서 재밌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브리는 정말 사람들이 착하고 다른 거 갈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안 그렇고 뭔가 선인군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일 초창기 지브리 작품에 대해서 제작한 당시에 묘사해 보면 지브리의 제작자는 다들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당시 일본 애니메이션 자체가 대단히 사회 부적응자들이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웃사이더들이 점점 세상의 중심이 돼가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가 애니메이션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자를 물색하고 그리고 투자자를 물색한 다음에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이렇게 계속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가장 지브리 천재들에서 지브리의 초창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돈 문제입니다. 어떻게 돈을 구할 것인가. 그리고 인력 얘기입니다. 특히 사람을 어떻게 구하지 이런 데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전부터 완벽주의자로 꽤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완벽주의자로 유명하였기에 미야자키 하야오하고 같이 일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하고 절대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든 끌고 모은 돈 가지고 최대한 인력을 굴려서 최대 효율이 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력을 답답하고 쪼이고 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초창기 나우시카나 바라마의 계곡을 촬영하고 만들고 나서
그 스태프들이 다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스태프들이 다 그만두고 다음에 그 스태프를 다시 구하려고 하니까 미야자키 하야오하고는 다시는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스태프들이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솔직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미야자키 지브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수익이 생기면서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 수익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도 인력 구하는데 점점 쉬워집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반성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같이 스텝하고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거 한 명 한 명 고일 때마다 어느 회사에서 스텝을 한 번 골랐는데 3분의 2를 탈락시켜 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이 스텝을 고르고 이런 스텝을 잡고 이제 자기가 캐치해가지고 자기 밑으로 데려오고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하는 과정이 어려웠을 건데, 그래도 그 3분의 2를 그 회사 3분의 2를 타자시키고 3분의 1만 데리고 하고 거기 부족한 스텝을 다시 채우고 하는 과정에서 아주 고생했을 건데,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면 그 스태프들이 미야자키 하여 다시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고개를 서서히 흔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월령공주 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스폰서를 구하고 자기도 규모가 커졌으니까 이제 인력 구하는 게 점점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는 월령공주 다음에 은퇴를 생각하죠. 여기에서 이제 지브리의 점점 문제점이 나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이후로 뭔가 이제 자신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를 지금 찾지를 못하죠. 이건 책을 읽어보시면 좀 나올 겁니다. 솔직히 지브리의 천재들이라는 제목보다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지브리의 고군분투기나 아니면 지브리의 어쨌든 다른 게 여기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크게 천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브리의 사람들은 천재적인 인물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신의 작품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그 뭐랄까 예술가 아니면 그 예술가나 아니면은 작가, 만화가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작자죠. 그런 면에서 제작자가 지브리에 대해서 지금 쓴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현실적이에요. 이 책은. 그러니까 꼭 지브리의 철학, 전에 저는 지브리의 철학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브리의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브리 영화를 특히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게 괜찮을 겁니다.